시청자 여러분, 벌써 여름이에요. 몇 해 전만 해도 우린 비행기를 타고 어디를 갈지 고민했을 텐데 말이죠. 뭐 어쩔 수 없는 거긴 한데요. 제가 비행기는 못 태워드립니다만 주간 김효캐로 즐거운 해외 소식들을 일망타진해 드릴 수는 있죠. 한 주간의 영화 연예 학습지 주간 김효캐. 지금부터 Let's get to ready to rumble. 우리가 좋아했던 뉴욕 금수저들의 사랑과 우정, 치정, 범죄가 난무했던 드라마 XOXO Gossip Girl의 리부트 버전이 얼마 전에 공개가 됐죠. 흐보막스에서 7월 8일부터 풀려서 저도 요즘 달리고 있는데요. 이번 작품은 리부트라곤 하지만 오리지널 버전에서 8년 후를 무대로 하고 있으며 오리지널 버전에서 볼 수 있었던 셀레나와 블레어 등도 등장하지 않는데요. 리부트 버전의 크리에이터인 조슈아 샤프란이 그 이유를 밝혔습니다. 시즌 1이 끝나면 시즌 2를 할 것이고 이 경우엔 카메오 출연을 타진할 기회가 있지만 지금으로선 스토리에 집중하고 싶네요. 시즌 1엔 마이너한 캐릭터의 카메오 출연은 있지만 메인급 캐릭터는 아니며 현재로선 어디까지나 리부트판을 독립적으로 보이게 하고 싶습니다. 라고 말이죠. 또한 새로운 캐릭터가 오리지널 캐릭터의 그늘에 가려질 경우 관객들이 새 캐릭터를 받아들이지 않을 수도 있으니까요. 갑자기 네이트가 등장한다면 조야를 더 알고 싶을까요? 라고도 말했고요. 논리 무엇? 납득되네요. 리부트판에서 그대로인 게 있다면 바로 나레이션인데요. 오리지널 버전에서 가십걸의 목소리를 담당한 크리스틴 벨이 그대로 나옵니다. Hey Upper East Siders, Gossip Girl here. 제작자들이 크리스틴 벨 못 데려오면 아예 리부트판 안 만든다고까지 했을 정도라죠. 진짜 대체 불가. 도통 사이가 좋지 않은 그리고 좋을 수가 없는 윌리엄과 해리가 돌아가신 어머니 다이애나의 기념 동상 제막식에서 재회를 했습니다. 7월 1일 다이애나의 공적을 기려 켄싱턴 궁에 인접한 쌍쿤 가든에 다이애나 탄생 60주년을 기념하는 동상이 세워진 것인데요. 형제는 여기서 공동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우리 어머니의 60번째 생일인 오늘은 그녀의 사랑, 힘, 인품을 생각나게 합니다. 그녀는 그런 자질들로 하여금 세상과 수많은 사람들의 인생을 더 좋게 만들었어요. 매일매일 우린 어머니가 함께 있어주길 바랍니다. 그녀의 삶과 유산의 상징으로서 이 동상을 오래도록 사람들이 볼 수 있길 바랍니다. 네, 얼마 전 다이애나가 사고로 세상을 떠나는 상황이 구조대원과 현장에서 다이애나를 발견했던 의사, 병원에서 다이애나를 봤던 신부 등을 통해 처음으로 밝혀져서 화제가 됐었죠. 당시 바로 사망한 것도 아니고 의식도 있었고 말도 했으며 외상도 없었다는 게 알려지면서 영국 국민들이 다시금 그녀에 대한 추억과 기억을 상기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행사장에 등장한 형제는 아직도 사이가 나쁘다고 합니다. 만약 어머니가 계셨다면 어땠을까요? 그러고 보니 조만간 크리스틴 스튜어트가 주연하는 다이애나 영화도 곧 볼 수 있겠죠. 얼마 전 프렌즈 리유니언으로 모든 캐릭터들을 한자리에서 만날 수가 있었습니다. 전 시트콤이 아닌 쇼여서 좀 아쉽긴 했는데요. 어쨌든 그 바람에 프렌즈를 전혀 모르는 사람들도 프렌즈를 보게 된 모양입니다. 그래서 화제가 된 게요. 극 중에서 커트니 콕스가 연기하는 모니카의 집입니다. 물론 세트장에서 촬영한 거지만 뉴욕 맨하탄을 기준으로 보면 정말 후덜덜한 거주 환경이었다는 게 밝혀진 거죠. 넓은 거실과 2개의 침실, 심지어 발코니까지 붙어 있었습니다. 시즌3의 6화에선 모니카가 원래 여기에 자기 할머니가 살고 있었지만 플로리다로 이사를 가셨기 때문에 대신 살게 됐다고 설명하기도 하고 나중에 꽁냥꽁냥하게 되는 조이에겐 나에게 이 방은 사치야 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설정상 모니카가 살고 있는 아파트는 고급 주택가인 그리니치 빌리지의 베드포드 스트릿에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호주의 부동산 사이트 리얼에스테이트닷컴에선 실제로 여기서 살려면 월 6,500달러, 한화로 약 746만원이 든다고 합니다. 미국에서 요즘 가장 유명세를 타는 사람이 있다면 바로 육상선수 샤키리 리처드슨이겠죠. 어린 나이에 실력까지 너무 뛰어나서 엄청난 지지를 받고 있는데요. 2019년에 100m를 10초 7호, 200m를 22초 17을 찍으면서 U20 세계 기록을 수립하고 있는 21살의 선수. 이번 시즌은 4월에 역대 세계 6위인 10초 7을 찍으면서 잠재력 넘치는 괴물임을 입증했고 미국 올림픽 선발전에선 10초 86을 찍었으나 이 기록은 무효가 됐습니다. 왜냐면요, 샤키리가 미국 올림픽 선발대회 레이스 직후 도핑에서 응응초 양성 반응이 나왔고 이에 따라 샤키리는 한 달에서 3달 사이에 자격 정지 처분을 받게 됐거든요. 그러니 사실상 도쿄올림픽 여자 육상 100m 출전은 물 건너갔고 선발전에서 4위, 5위를 찍은 선수들이 올림픽에 가게 됐습니다. 이 정도는 국내 보도로도 접하셨겠지만 2021년 1월 이후 응응초는 세계 반도핑기구 줄여서 WADA에 의해 남용 약물로 분류가 돼서
현재는 최장 4년간 자격정지 처분을 받게 됐습니다. 하지만 만약 선수가 경기 외적으로 사용했다는 걸 증명하고 퍼포먼스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판단이 되면 자격정지 기간은 3개월로 단축이 되죠. 여기에 선수가 정상 체제로 돌아갈 수 있도록 적절한 트리트먼트 프로그램을 이수하면 출장 정지 기간은 더 단축됩니다. 그렇다면 자격정지는 한 달로 줄게 되겠죠. 샤키리가 응응초를 빤 이유는 올림픽 선발전을 앞두고 모친 상을 당했고 극심한 슬픔을 넘어서기 위해 응응초에 의존을 했다는 건데요. 팬들도 난리가 났죠. 응응초 빤다고 경기력이 늘기를 하냐. 샤키리가 응응초를 빨았던 오리건주에선 합법이다. 펠프스도 응응초 피웠는데 출전했잖아. 흑인이고 여성이라서 그러는 거냐 등등 격렬한 반응을 쏟아냈으나 사실 미디어와 여론의 중심 논조는 이겁니다. 미국과 세계 도핑기구가 응응초를 너무 엄격하고 부정적으로 본다 라는 것이죠. 아무튼 사안이 너무 쟁점화되니까 바이든 대통령까지 나서서 규칙은 규칙이다 The rules are the rules. 라는 말을 남깁니다. 아직까지 샤키리의 에이전트는 코멘트를 내지 않고 있고요. 그동안 미셸 오바마와 배우 비올라 데이비스 등 많은 유명인들로부터 지지를 받았던 샤키리 리처드슨, 그녀가 마지막으로 트위터에 올린 말은 나는 인간이다 입니다. 많은 팬들은 여전히 이번 처분에 계속 항의를 하고 있는 중이며 샤키리를 지지하는 언론도 있습니다만 응응초가 합법인 국가는 상당히 드물고 미국에서도 일부 몇 개 주에서만 가능합니다. 미국이 금메달을 위해 도핑기구의 기준을 낮추거나 응응초를 허용하게 되면 스포츠판이 엉망이 될 거라는 그런 의견도 있었네요. 자, 금주의 베니퍼 커플 체크체크. 얼마 전엔 동네를 산책하는 모습이 발견이 되었고요. 또 얼마 전에 벤 애플렉이 제니퍼의 아이 둘과 놀이공원에 다녀왔다네요. 넘어가기 전에 며칠 전에 제니퍼 로페즈가 신곡을 냈습니다. 그 링크 고정대수로 달아둘게요. 프리티 워먼, 노팅힐 등의 영화로 알려진 한때 세계관 최강자였던 배우 줄리아 로버츠. 7월 5일이 결혼 19주년이었다는데요. 이렇게 남편 다니엘과의 투샷을 인스타로 공개했습니다. 이제 시작했다고 말하면서요. 이에 많은 유명인사들이 축복의 코멘트를 보냈죠. 두 사람은 줄리아 로버츠가 브래드 피트와 함께 출연한 영화 멕시칸의 촬영 현장에서 만났고요. 다니엘은 이 영화의 촬영 감독이었습니다. 두 사람 사이엔 16살 쌍둥이와 14살 아들이 하나 있습니다. 줄리아는 얼마 전 피플지를 통해서 순수한 행복은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행복을 통해 느끼는 것이라고 말했는데요. 그 말처럼 정말 멋진 결혼 생활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션 맨데스와 카밀라 카베오가 사귄 지 벌써 2년이 됐다네요. 두 사람이 어떻게 만났는지 더 이상의 자세한 설명은 생략하고요. 이렇게 각자의 인스타에 축하하는 메시지와 사진을 올렸는데 2주년 기념으로 카리브해로 여행을 갔다네요. 여러분 혹시 마고 로비가 바비 인형을 주제로 한 영화에 출연 중인 거 아세요? 바비는 뭐 두말하면 잔소리인 킹난감이죠. 사실 바비의 영화화는 지난 10년간 헐리우드의 다양한 스튜디오에서 검토되어 왔습니다. 처음엔 유니버설이 권리를 갖고 있었고요. 그 이후 소니로 옮겨가죠. 2016년에는 배우 에이미 슈머가 출연하기로 결정되지만 일정 등의 문제로 하차. 그 이후 촬영을 한 해 만에 할 때쯤 영화의 권리가 원래 완구 회사인 마텔로 돌아와서 마텔은 이걸 또 워너에 팔아요. 그렇게 되면서 워너와 인연이 깊은 마고 로비가 주연을 땁니다. 각본은 그레타 거윅, 감독은 원더우먼의 패티 젠킨스로 루머가 돌았으나 본인이 부정했죠. 개봉일, 줄거리, 캐스트, 필름메이커 등의 세부 사항들도 전혀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그런 가운데 마고가 보그지에 나와서 몇 마디를 하는데요. 네, 맞아요. 아무래도 좀 부담스럽죠. 많은 추억과 향수가 있는 캐릭터니까요. 라면서 바비를 연기하기가 좀처럼 쉽지 않다고 덧붙였습니다. 게다가 이번 인터뷰에서는 당초 각본가로 루머가 돌았던 그레타 거윅이 감독도 맡는다고 밝혔습니다. 워너피셜은 아직 아니지만요. 다음은 톰 홀랜드와 젠데이아 후속 보도입니다. 자세한 건 지난주 주간기묘회에 다 담겨 있고요. 한간엔 이 키스 장면을 두고 파파라치 촬영이 있는 걸 알고 키스하는 척을 한 거다 라는 댓글들도 볼 수 있었는데요. 그럼 톰 홀랜드가 뉴욕 레스토랑에서 젠데이아와 젠데이아 모친과 만난 것과 젠데이아 모친 집에서 함께 나오는 게 설명이 안 되긴 하는데 뭐 그럴 수도 있죠. 여사친과 뽀뽀하는 척도 하고 여사친네 엄마도 만나고 여사친네 엄마네 집도 가고 말이죠. 게다가 지금 두 사람은 이 상황에 대해 일절 언급하고 있지 않습니다. 예전처럼 서로 리트윗하거나 댓글을 달거나 하지도 않고 있는데요. 가장 중요한 열애 보도 전날, 그러니까 6월 30일 수요일 밤에 두 사람은 LA의 태국 요리 레스토랑에서 저녁 식사를 했다는 정황이 포착이 되었습니다. 심지어 커플 종특인 따로 입퇴장을 했다는데요. 시청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사귀는 걸까요? 척하는 걸까요? 우리의 영원한 아이언맨 로다주,
그가 얼마 전 MCU에서 10년 넘게 함께 해온 크리스 에반스, 크리스 햄스워스 등 메인 캐스팅 배우들을 포함하여 공동 출연자들 전원의 팔로우를 해제했습니다. 로버트가 이전에 누구를 팔로우했었는지 그 모든 리스트를 알 순 없지만요. 지금 현재 마블 배우들을 아무도 팔로우하고 있지 않다는 건 분명합니다. 뿐만 아니라 인스타그램 상에서 아이언맨의 헤더까지 바꿔버렸죠. 그래서 다른 캐스트들과 사이가 좋지 않은 게 아닌가 라는 예상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보여온 모습은 그렇지 않았죠. 다들 친하게 잘 지내왔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좀 수수께끼입니다. 한간에는 로버트의 매니저가 인스타 계정을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긴 게 아니냐, 새로운 비즈니스 때문에 마블과 거리를 두는 게 아닐까, 이런저런 추측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로다주의 아버지이자 영화 감독인 로버트 다우니 시니어가 5년간의 파킨슨 병과의 투쟁 끝에 85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분은 1960년대에 카운터컬처 영화로 주목을 받았던 감독인데요. 지난 수요일 아침 뉴욕 자택에서 잠자듯 숨을 거뒀으며 로버트는 인스타그램에 아버지의 젊은 시절의 사진을 투고하며 아버지의 지난 삶을 기렸습니다. 이번엔 브리트니 스피어스 후속 보도입니다. 좀 충격적인데요. 그동안의 이슈들도 워낙에 충격적이긴 했죠. 관련 영상을 우측 상단에 띄우긴 하겠지만 고정 댓글에도 링크를 걸어두겠습니다. 꾸준히 제 영상을 봐오셨다면 브리트니가 이렇게 되어버린 이유들, 10수년간의 후견인 제도, 팬들의 청원, 뉴욕타임즈의 다큐 영화, 후견인 해임 재판, 최근 브리트니의 법정에서의 심경 발표와 요청 기각 소식까지 쭉 알고 계실 텐데요. 더 뉴요커의 보도에 따르면 2008년 브리트니의 부친 제이미 스피어스는 브리트니의 정신 건강을 위해 그녀를 정신과 병동으로 데려갔고 후견인이 되면서 가족과 주변 사람들이 1차적으로 큰 충격을 받았다고 합니다. 브리트니 일가의 최측근인 제클린 부처라는 사람은 그래도 자식을 사랑하니까 도움을 주려는 거겠지 라면서 좋게 생각하려고 했는데요. 어느 날 제이미가 브리트니를 향해 넌 뚱땡이야, 이 아빠는 네 살을 빼주려고 트레이너를 붙였어, 그럼 체형이 좋아지겠지 라면서 도저히 아버지 같지 않은 발언에 깜짝 놀랐다고 합니다. 브리트니가 드라마 게스트로 출연하면서 연예계 복귀를 시도했을 때도 아주 강압적이고 괴롭히는 태도로 일을 시켰으며 심지어 브리트니를 향해 소리를 지르면서 너는 맷보고 끔찍한 엄마다 라고 쏘아붙였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래도 브리트니가 아버지를 따를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요, 아이들을 만나기 위해서라는데요. 아버지의 명령에 따르지 않을 시엔 아이들을 만날 수 없었다고 합니다. 브리트니의 어머니 리는 2002년에 제이미와 이혼을 했던 이유가 수년에 걸친 때와 예측할 수 없는 행동들이었다고 했으니까요. 팬들은 그런 취급을 브리트니도 받고 있었던 거 아니냐 라면서 발을 동동 구르고 있습니다. 만약 이게 진실이라면 브리트니는 13년 동안 도대체 어떤 삶을 살아왔던 걸까요? 오랜 시간 브리트니의 매니저를 맡아온 레리 루돌프에 따르면 브리트니 스피어스는 팬들의 바람대로 무대 위로 돌아오는 것이 아닌 완전한 은퇴를 생각하고 있답니다. 자그만치 25년을 브리트니와 함께해온 레리는 브리트니와 제가 마지막으로 의사소통을 한 지 2년 반이나 흘렀습니다. 그때 그녀는 제게 무기한 활동 중단을 하고 싶다고 하소연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새벽 브리트니가 공식적으로 은퇴할 뜻을 밝힌 걸 알게 됐네요.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저는 후견인 제도에 관여한 적이 없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은 모르는 것이 많습니다. 전 애초에 브리트니로부터 매니지먼트와 향후 활동 면에서 서포트를 받고 싶다고 하는 요청을 받아서 고용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매니저로서 그녀가 더 이상 전문적인 서비스를 필요로 하지 않는 상황이라 자진해서 사직을 요청했습니다. 지난 25년간 브리트니와 함께 이룬 것들은 제게 정말 자랑스러운 일입니다. 브리트니의 앞으로의 건강과 행복을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전 늘 그녀와 함께 있습니다. 그녀가 절 필요로 하면 언제든지 돌아오겠습니다 라고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크리스 햄스워스가 무려 내셔널 지오그래픽 프로그램에 출연을 했습니다. 이 프로에서 크리스는 상어의 생태를 해명한다는 미션 하에 인간과 상어가 공존하는 방법의 발견을 시도하는데요. 크리스가 말하길, 제가 살고 있는 지역에서는 100년에 걸쳐 상어와의 장렬한 배틀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서 상어와 인간이 서로 상처 입히는 일 없이 공존이 가능한지 생각해보게 되었죠. 그 밖에도 크리스는 그렇게나 거대한 생물들을 가까이서 볼 수 있다니 영광스럽죠 라고도 말했습니다. 블랙 위도우, 스칼렛 요한슨이 둘째 아이를 임신했다고 합니다. 스칼렛은 2008년부터 2010년까지 라이언 레이놀즈와 결혼 후 이혼, 프랑스 광고회사의 소유주인 로만 드리악과 2017년에 결혼 후 이혼, 얼마 전엔 SNL의 호스트이자 작가인 콜린 조스트와 작년 10월에 비밀 결혼식을 했죠. 두 번째 남편인 로만 드리악 사이에서 태어난 6살 난 딸 로즈가 있어서 이번이 둘째고 남편 콜린에게는 첫째가 된다고 합니다.
안 그래도 지난달부터 스칼렛이 블랙 위도우 관련 행사에 전혀 나타나지 않았고요. 모든 행사나 인터뷰를 화상으로만 진행해서 혹시나 싶었는데 역시나였습니다. 스칼렛 본인이 최대한 눈에 띄고 싶어하지 않는다고 하니까요. 아이가 태어나고 나면 또 소식을 들을 수 있겠죠. 원초적 본능과 카지노 등에 출연한 왕년 헐리우드 최고의 섹시스타였던 샤론 스톤, 올해로 63세죠. 그녀가 25세에 래퍼 RMR과 사귀고 있다는 소문이 돌고 있습니다. 몇 살 차인지는 딱히 세어보지 않겠습니다. 래퍼 RMR은 이런 사람 되겠습니다. 두 사람은 LA 시내에서 데이트를 하거나 지난주엔 유명 레스토랑인 데릴라, 더 하일라인 룸에서도 함께 있는 모습이 목격이 되었는데요. 현장에는 드레이크의 아티스트인 P&D도 동석하고 있었고 힙합 음악이 나오는 매장에서 춤도 추고 옆에는 크리스 브라운도 같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 RMR이라는 래퍼가 생소하신 분들도 있으실 텐데요. 스키 마스크에 금을 입힌 치아가 특징으로 최근 몇 개월 정도 샤론과 함께 지내면서 좋은 시간을 보내고 있다고 합니다. 샤론이 RMR의 인스타에 댓글이나 좋아요를 찍기도 했고요. 아무튼 예쁜 사랑 하세요. 얼마 전 제임스 코든 쇼에 출연한 크리스 프렛이 재미있는 얘기를 들려줬는데요. 한번 보시죠. I would take sleep aids to help me sleep. Sure. I would text you and not I blackout. No idea what I'm texting. Hey man, the text you sent last night. What text? Oh, God. He goes, you don't remember? I was like, what did I text him? I look at my phone. It's a text like this long. It was like, Dave, I want to wrestle you. I want to wrestle you. No one needs to know, but I just want to know. I think I could take you. Like collegiate rules, no elbows, no knees. I want to feel the power. Like I was like. 데이브 바티스타는 2020년 WWE 명예의 전당에 입성한 세계적인 프로레슬러였습니다. 전성기 때를 보면 척추를 아주 잘 접게 생겼죠. 얼마 전 대리모에 의해 첫 아이를 갖게 된 앰버 허드 소식 전해드렸었는데요. 앰버가 딸 우나의 동영상을 최초로 공개했습니다. 와, 아기가 너무 귀여워요. 네, 오늘 순서는 7월 4일 미국 독립기념일을 맞아 전동 서핑보드를 타고 있는 페이스북의 창업자 마크 주커버그의 모습을 끝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주간 김용태 K였습니다.